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선생님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2023년도 동국대학교 편입수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이 영상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방향을 잡을 때 어쨌든 이제 시험 범위는 미적분하고 다변수, 미적분하고 서형대수는 조금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선대까지 해서 출제가 되고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죠. 여러분이 사실 중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사실 변별력이 그렇게 높다 하는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물쭈물했을 법한 문제가 한 3번 정도 3번 약간 수능 형식으로 조금 빗대어 나오는 기본 문제 한 3점짜리 문제에 해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제 좀 8번 문제가 여러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문제를 풀면 아마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식을 세우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문제의 조건들을 어떻게 내가 세팅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문제들은 좀 너무 기본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조금 내가 좀 공부를 좀 덜 했다라고 한다면 9번 문제의 식을 어떻게 세우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을 거고 뭐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좀 평이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했던 방법과 선생님 풀이 보면서 나 저거 놓쳤는데 저 공식 까먹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데 시간을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해답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해답들 확인해 보셨으면 아직 채점하고 있으면 일시정지 눌러놓고 그 다음 플레이 눌러서 해설 강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바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실수 A, B에 대하여 함수 f가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 위에 있는 함수가 gx가 되고 다항함수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라는 거고 1차 함수 또한 hx라고 세팅했을 때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g1과 h1이 같아야 되고 g'1과 h'1 값도 같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1하면 g1은 1이고 h1은 a 플러스 b잖아. 그럼 g'1은 3이고 h'1은 a잖아. 그럼 a가 3인 거니까 이들의 관계식에 의해서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므로 a-b라는 값은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5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x가 파이에서 0분의 0꼴의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따로따로 구해서 곱할 수 있다는 성질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x는 파이가 들어갔을 때 0이 안 되죠. x-파이분의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 라고 해서 극한값이 각각 존재한다면 따로따로 구해서 곱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는 이것만큼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0분의 0꼴이 된 거였어요. 그럼 루피탈 정리에 의해서 분모를 미분하면 1 적을 필요 없네. 그럼 분자 미분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 x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리미트 x가 파이로 가니까 시컨트 파이는 마이너스 1 그거의 제곱 1 빼기 코사인 파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이 값 2 나오네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값은 선생님 여기 x를 잘못 적어서 이미 대입해 버렸네.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 답은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fx에 대한 이런 극한값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합성함수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x.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은 어디로 가니를 물어봐야 돼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는 대충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면 되나요? 0하고 1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1. 그래서 0하고 1에서 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 입장에서 리미트 x가 0에 대한 우극한, 0에 대한 우극한은 그 결과물은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0에 대한 우극한을 갈 때 이 함수 자체는 0으로 가긴 가지만 0에 대한 약간 음수의 값을 선택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값은 0에 대한 좌극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일종의 치환을 했을 때 이 값은 치환을 하게 된다면 f t라고 치환했을 때 리미트 t는 0에 대한 좌극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함수. 그럼 0에 대한 좌극한을 갖고 있는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1이네. 여기는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절대값 x라는 함수가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절대값 x. 그럼 0에 대한 좌극한이나 우극한 모두 다 0에 대한 우극한 되겠지. 그러면 절대값 x가 우리는 얘를 u라고 치환할게요. 리미트 x가 0에 대한 좌극한은 이 u라는 값은 0에 대한 우극한으로 발전되겠죠. 그럼 이 식을 내가 치환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값은 f u 리미트 u는 0에 대한 우극한. 그럼 이 값은 얼마? 우극한? 이 값이 1 나오네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답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개의 점에 의해 만들어진 사면체 부피는 너무 간단하죠. 평행 6면체의 부피 곱하기 6분의 1로 정리가 되면 될까요? 그럼 이 값은 평행 6면체 부피 4개의 점이니까 벡터가 3개만 있으면 되는데 시작점을 원점을 기준으로 가져간다면 점이고 벡터가 돼서 1,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1, 4 이 값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주고 6분의 1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계산의 편의상 행렬식 계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 시켜서 2행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4에 0, 0이 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만사에 행과 열을 지워주면 절대값 씌워서 움직이는 거죠. 6분의 마이너스 4인데 이 위치도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남아있는 값 1, 1, 1, 4에 대한 절대값. 그래서 6분의 4에 4 마이너스 1은 3이 되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이 값은 2라는 값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평행 6면체 부피의 6분의 1 나머지 그냥 계산 문제였어. 로 흘러갑니다. 자, 5번 문제. 자, 주어진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L의 Y절편. 그럼 일단 이 접선을 구해야 되는 두 가지가 필요하네. 접선의 기울기 dy dx와 한 점 2,2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죠. 우린 이 점에서 dy dx를 구할 건데 자, 양변 그냥 x에 대해 미분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자, x에 대해 미분하면 여기 y로만 구성되어 있네. 그럼 y로 미분해. 대신 나 방금 y로 미분했으니까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dy dx가 적어줘야 되겠죠. 는 12x x가 2일 때 dy dx 값 이 값은 4, 3 12 더하기 8은 20이 되나요? 20을 나눠주면 이만큼의 기울기가 될 거고 자, 4로 정리하면 5분의 6이라는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접선 L이라는 거는 Y는 기울기 5분의 6 X가 2일 때 Y 값도 2가 나오잖아.
5분의 6x 마이너스 5분의 12 더하기 2니까 5분의 2로 정리가 되네요. 그러므로 y절편은 마이너스 5분의 2였어 하는 걸로 됩니다. 6번 행렬 A의 랭크가 3일 때 실수 K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랭크가 3이라고? 그럼 물론 행렬식은 0이다로 풀어도 되는 거고 기본행 연산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기본행 연산에 의해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 시켜서 2행에 더해주니까 여기는 0, 1. 자, 마이너스 2배 시켜서 더해주는 거죠. 더하니까 여긴 1, 더하니까 여기는 5. 더하면 k 마이너스 1. 자, 0, 1, 3, 1 정리해놓고 자, 1행에다가 마이너스 1배 시켜서 4행에 더해주니 0,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여긴 0 되겠네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행교환을 같이 하겠습니다. 행교환을 하면서 자, 1, 0, 1, 마이너스 3. 자, 4행에다가 1배 시켜서 2행에 더할 거고 4행에다가 1배 시켜서 3행에 더할 건데 그럼 여기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고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0, 0, 4에 k 마이너스 1, 0, 0, 2, 1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리 교환을 해준다면 1, 0, 1, 마이너스 3 0, 자, 4행이 2행으로 올라갑니다. 2행, 3행 교환할 거야. 1, 1, 0 0, 0, 2, 1 0, 0, 4에 k-1로 정리가 되겠죠. 자, 선생님 맞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정리하면 4가 되고 이 2배 시키는 거 가능하겠죠. 그러므로 k-1은 자, 선생님 여기서 지금 2배 시켰죠. 이 2를 2배 시키면 4가 되고 2가 되는 건데 우린 지금 랭크가 3이 되려면 무조건 이 값은 둘은 비례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므로 k-1이라는 값은 2가 돼야지. k라는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어.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꼭 기본행 연산을 선생님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정해진 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본인이 내키는 대로 뭐 어떻게 바꾸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y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우함수에 대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0 넣으면 1 나오는 자,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0이라는 건 x축이 되겠네요. x축 x가 0인 거는 y축 x가 3인 직선 으로 둘러싸인 영역은 이만큼이겠네요. 이 둘러싸인 부분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생긴 입체 부피를 구합니다. 그럼 부피는 자, 이 점이 좌표 x, y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단면의 면적은 파이 y제곱일 때 그 y가 하이퍼블릭 코사인 함수네요. 파이 y제곱에 2개 dx, x범위 0부터 3까지 이게 현재 vx축 원판 법칙에 의한 부피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하이퍼블릭 코사인 x를 지수 함수로 표현해도 되는데 이 공식이 하나 있죠. 2분의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2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객관식 보기는 뭐 지수로 표현됐다면 이걸 직접 지수를 적분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x라는 값을 2분의 2의 x승 이 녀석을 제곱해서 가져가도 상관은 없어. 이 말입니다. 난 근데 이걸 이렇게 쓸게요. 그럼 2분의 8 건드리지 않고 하이퍼블릭 코사인 적분하면 2분의 1의 하이퍼블릭 사인의 2x 플러스 x가 되겠죠. 구간은 0부터 3까지. 0 넣으면 모두 다 0이네. 0 필요 없죠. 3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2분의 파이에 2분의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6이 되고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파이는 공통인수로 잡았는데 뭐 32분의 파이냐 16분의 파이 이런 값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값 정리해주면 4분의 2의 6승 빼기 2의 마이너스 6승 더하기 3이네요. 나머지 값을 정리해주면 이 값은 4분의 4분의 12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럼 지금 객관식 보기에 답을 골라내면 분모 4분의 1 끄집어내니까 8분의 파이에 2의 6승, 2의 마이너스 6승 플러스 12라는 숫자로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근데 답은 12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얘를 이렇게 분배시켜서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 8분의 파이에 2의 6승, 2의 마이너스 6승 분배돼서 플러스 2분의 3파이. 객관식 보기에 답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이 문제 여러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두 입자 A, B란 점이 있는데 시각 T가 0일 때 각각 원점과 마이너스 1,0에서 움직인다. 자, 원점에 A라는 점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1,0에 B라는 점이 있었대요. T가 0일 때. 자, 시각 T가 증가할 때, 양수가 될 때 A는 X축 위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1로 움직이고 그러면 A는 1초 후에는 1,0, 2초 후에는 2,0, 3초 후에는 3,5 속력이니까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점이 T초 후에는 지금 이 점이 이 점을 표현하기를 A가 0,0이었는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T초 후에는 T,0이라는 점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T초 후에 A점이 잡힙니다. 그리고 B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인 거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위에서 X 성분이 감소하는 X가 감소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건데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은 시간에 대한 거리죠. 거리의 비율인 거지. 루트 2의 비율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2라는 거는 이렇게 X 한 칸, Y 한 칸이면 이만큼의 그 거리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두 점의 거리는 루트 2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초 후에 B라는 점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1 방향으로 움직이네. 2초 후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지 않겠죠? 이 직선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자. 그럼 T초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T초 후에는 B라는 점이 이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1초, 2초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가 되겠죠? 마이너스 T, 플러스 T 라는 점의 좌표가 되지 않을까? 1초 후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 2초 후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해서 두 점의 좌표를 찾아본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T초 후에 A라는 점과 T초 후에 B라는 점을 찾았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 B는
x제곱 앞에서 빼주면 될까요? t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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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의 제곱 플러스 0 마이너스 t의 제곱. 이게 두 점의 거리가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2t 플러스 1의 제곱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거리가 만들어진 거. 이게 내가 지금 가고 싶은 f가 되는 거죠. 그럼 거리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 양변 시간 t로 미분하겠습니다. df dt는 자, 이미 이 우변은 시간 t에 대해서 지금 세팅이 된 거죠. 얘 미분하면 2 루트 2t 플러스 1의 제곱 t의 제곱 속미분 2에 2t 플러스를 곱하기 속미분 2 플러스 2t t가 얼마일 때? 1일 때 구하랍니다. 그러면 1일 때 지금 t가 보통 2로 전부 다 통째로 약분이 될 거고요. t한테 2를 집어넣으니까 3 플러스 3의 제곱은 9, 9 더하기 1은 10, 루트 10에 t한테 1 넣으면 3 곱하기 2, 6 플러스 1, 7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거리라는 값을 이 거리가 벡터로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식 자체를 바라봤을 때 이거 x가 1에서 테일러 전개를 한다면 이 값은 x 마이너스 1의 구승합의 개수 아닌가? 다시 말하면 fx는 cn의 x-1의 n승 n이 0부터 무한대라고 했을 때 이 n이라는 cn이라는 값은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해서 1 넣은 거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9팩분의 9번 미분해서 1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 이 값은 x 구승합의 개수 c9 구하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대로 보면 우리는 일일이 미분하라는 문제는 아니잖아. fx가 현재 1-x, 1 플러스 x의 ln의 x를 시그마 cn의 x-1의 n승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 x-1을 치환한다고 해서 이 cn의 값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치환 들어갈 거예요. x-1을 t라고. 그럼 우변부터 정리하자면 cn의 t의 n승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x-1이 t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t가 되겠네. 그러면 x는 t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은 t 플러스 2가 되겠네. t 플러스 2. x가 누구였다고? x는 1 플러스 t, t 플러스 1. 1 플러스 t로 가져갈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위에 x가 1에서 테일러 전개하세요라고 하는 이 식은 t가 0에서 테일러 전개 문제로 바뀌어버렸죠. 그럼 난 매크론 값을 이용할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에 ln의 1 플러스 t라는 함수의 테일러 전개는 t 2분의 1의 t의 제곱 3분의 1의 t의 3승 마이너스 점점점점 움직이는 거 아닌가? 우리는 구승합의 개수를 구하려고 마이너스 8분의 1의 t의 8승 7승부터 가볼까요? 자, 플러스 7분의 1의 t의 7승 마이너스 8분의 1의 t의 8승 9분의 1의 t의 9승 이렇게 움직이는 식들 아니었나? 그럼 나는 구승합의 개수
어차피 t 앞에 구승합의 개수나 x-1의 구승의 개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구승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언제 걸려있니? 라고 했을 때 나 제곱이랑 7승 곱할래. 그렇죠. 그리고 여기 1승이랑 8승 곱할래. 이러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앞에 마이너스 신경 써주면 되는 문제겠죠. 따라서 이 값은 내가 구해야 될 값은 마이너스 1 건드리지 않고 t제곱에 플러스 7분의 1 t의 구승 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4분의 1로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볼게요. 28로 뭐가 정리되어 있죠? 마이너스 4, 7에 28에 4 빼기 7인가요? 해서 28분의 플러스 3이라는 숫자로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겠죠?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요즘 조금 테일러 급수를 조금 단순하게 0에서 매크로 급수를 이용하지 않고 조금 더 변화된 형태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결국 치환해서 간단히 가져가자라는 게 의도의 목적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당 점에서 온도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은 경도 방향. 끝이네요. t를 x로 편미분, t를 y로 편미분, t를 z로 편미분하면 끝나는 거지? 해당 점에서. 그럼 t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ex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상수 건드리지 않죠. ty도 2y의 2의 z승 t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자기 자신이 들어가네요. 그럼 해당 점에서 하는 거니까 x한테 1, y한테 마이너스 1, 제곱이 0이니까 이 값은 해당 점 1, 마이너스 1, 0을 집어넣으니까 이 값은 2가 될 거고요. 해당 점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해당 점 이 값은 2가 되나요? 1의 제곱 플러스 1은 2가 되겠지? 숫자 2. 해서 지금 이 값은 2,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객관식 보기에 방향성만 맞으면 되는 거죠. 이 값은 평행하네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방향, 풀을 마음대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한 번 더 단위 벡터화 시켜주면 루트 3분의 1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도 가능하겠죠? 객관식 보기의 답은 1번으로 결정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자, 10번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수렴 반경 문제네요. 전체 비율 판정값이나 n승근 판정값은 동일하다라 그랬죠. 그래서 나 이 수열 AN을 중심으로 n승근 판정을 한다면 n분의 n제곱이니까 n만 남겠죠.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n승근 판정값은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2의 3승분의 1이겠죠. 그럼 전체 n승근 판정을 하게 된다면 2의 3분의 1승에 2의 3승분의 1 곱하기 절대값 x-1 이 크기가 1보다 작아야 수렴인 거죠. 따라서 수렴 반경 x-1의 크기는 2의 3승보다 작다 해서 지금 수렴 반경은 2의 3승으로 결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12번 fx의 역함수를 gx, 그럼 gx는 누구? 아크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러면 h라는 함수는 아크 코사인 x한테 사인 x가 합성이 되어 있죠. 자, 풀이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 얘 그림 그려서 갈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 y는 아크 코사인의 코사인 x 그래프 여러분 그릴 수 있죠. 0부터 파이까지 있는 y는 x y는 x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되는 함수였죠. 그럼 마이너스 파 이렇게 되는 건데 나 얘를 평행 이동할래. 코사인 x를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이 값은 sin x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를 평행 이동한다면 2분의 파이만큼 0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6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네.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나는 기울기, 왜 우리 이미 여기가 x고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인 걸 아니까 여기서 h 프라임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첫 번째 그림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풀이법은 그냥 미분하는 거야. 우리가 아크 코사인 x를 미분한다면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별이면 별 제곱에 마이너스 별 프라임 하나 붙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이유에서 얘를 미분하자. h 프라임은 아크 코사인 사인에 대한 미분부터 들어가면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x 제곱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속미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절대값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데 자, 이 값은 절대값 아닌 양수에 해당하는 x가 1사분면과 4사분면 이라면 절대값 아닌 양수잖아. 그러면은 자기 자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x가 2사분면과 3사분면에 해당하는 각도라면 이 값은 마이너스를 절대값 아닌 음수네?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1 되겠네. 그래서 x가 1사분면에 해당, 6분의 파이는 1사분면에 해당하는 값인 거죠? 그래서 기울기 얼마다? 마이너스 1이야 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 이 둘 다 여러분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좌표로 표현된 이 함수의 내부의 넓이를 구하세요. 여러분 코사인 제곱 항상 양수가 되죠. 0보다 크고 양수가 될 거고 거기서 3을 더했으니까 아래 값은 항상 양수야. 즉 R값이 음수가 되는 구역은 없어요. 항상 양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R제곱은 3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한 번 더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2세타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한 번 더 2분의 7에 2분의 코사인의 2세타 가능하겠네? 그냥 한 번만 적을까요? (7) 플러스 코사인의 2세타로 정리 가능해. 누가 R제곱이. 이거 봐, 항상 양수잖아. 그럼 우리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고 한다면 90도를 두 개로 쪼개놓고 이제 코사인 세타가 0이면 2분의 7, 4, 4 얼마, 그려지겠지. 근데 이 그림이 하나가 다 완성될 때까지 세타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대칭성 활용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지. 등호가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그럼 우린 면적이니까 면적은 2분의 1에 아래 제곱 0부터 2파이까지. 그 아래 제곱을 아래 제곱 2분의 7 플러스 코사인의 2세타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4분의 1에 7세타 플러스 2분의 1에 사인의 2세타 구간은 0부터 2파이라서 사인의 2세타에 2파이 넣고 0은 다 모두 0 나오죠. 의미 없습니다. 그럼 얘만 의미가 있겠죠. 4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2파이 해서 2분의 7파이가 답이 될 수밖에 없었어 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였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x, y가 0, 0으로 가는 부정형에서 우리는 문제를 보자마자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면 동차함수 판정법으로 우리는 빠르게 판정할 수 있죠. 분모가 동차인가? 2차. 분자가 3차 동차인가? 분자 차수가 크면 그 결과값은 0이야. 얘 수렴하네요.
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아니야. 그럼 이 값을 다시 한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치환한다면 t분의 sin t, 리미트 t는 조금 더 엄격하게 따지면 t에 대한 우극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1 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값도 맞는 극한값을 표현하고 있었죠. 자, 3번. 분모 2차, 분자 2차 각 동차함수라면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가는 경로에 따라서 극한값은 다른 값으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자, 4번. 분모 2차, 분자는 동차함수가 아니네. 그렇다면 경로를 따라가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y축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x가 0인 직선이 되는 거죠. x가 0으로 고정한다면 y제곱분의 루트 3에 y 5승은 y제곱의 루트 y가 되겠죠. 리미트 y가 0으로 가서 이 값은 0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x축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y가 0인 직선이 될 거고 x가 0으로 간다면 0,0으로 가겠죠. y가 0이래. x제곱분의 루트 2 x의 제곱이라서 약분 처리해주면 이 값은 루트 2네요.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다르므로 그 값은 그때그때마다 달라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한값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나 두 개였습니다. 15번 문제. 함수의 극값을 구하래요.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임계점을 구한다. f를 x로 편미분하면 9x의 제곱 18x y는 상수 취급. 그럼 이 값은 9x로 모아주면 x 플러스 2로 정리가 되겠죠. f라는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다면 2y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즉 임계점은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0, x가 0일 때 y값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면 y값은 마이너스 2. 근데 극대극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극값만을 구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안장점일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판별식 하겠습니다. 판별식은 공식이 fxx, fyy, 마이너스 fxy 전체의 제곱인데 fx를 y로 미분한 결과는 0이었고요. fxx는 18x 플러스 18. fyy는 그냥 2였던 거예요. 그럼 이 판별식에다가 0,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양수네? 근데 안장점은 아니야. 판별식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결과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네? 그럼 나는 굳이 이 값이 안장점인데 이 값을 내가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우린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왜? 극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조금 더 해서 fxx한테 0,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8로 0보다 크네? 컥 극소값이었네요. 그래서 이 극값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극소값을 만들어내고 있었어. 그래서 f한테 0,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x 0이래. y한테 마이너스 2 넣었더니 4, 마이너스 8, 플러스 8 정리되고 이 값은 극값은 4라는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행렬의 서로 다른 두 고유값 중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A란 행렬은 A의 고유값은 1과 2네요. 그러면 이 새로운 행렬, 자, A 2023승, A 2022승, A제곱, A 플러스 단위 행렬의 고유값은
A의 고유값을 람다라고 했을 때 이 고유값은 람다의 2023승 람다의 2022승 플러스 람다의 제곱 플러스 람다 플러스 1 이란 값을 갖겠죠. 그러면 그 고유값이 첫 번째 람다가 1이면 1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1이 총 다 몇 개 있어? 자, 우리가 전부 다 편의상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이거이면 네모의 고유값은 1이 여기 1 빼고 1부터 2023개까지 그럼 전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2023승 더하기 1개 더 있네. 2024라는 고유값을 하나 더 가질 거고 고유값이 2이면 2에 대응하는 고유값 이 네모의 고유값은 2의 2023승 2의 2024승 면에 22승이죠.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이거 해줘야 돼. 하고 싶은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항 정리하고 싶은 거야.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 중에 x에 20, 24 마이너스 1은 x가 1 들어가면 0 되죠? 인수분해한 거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x에 20, 23 x에 20, 22 x의 제곱 x 플러스 1로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잖아. 우리 이미 이거 기초수학 때 했던 부분인 거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 걸려있는 거 아닌가? 우리 이 값은 x가 2가 들어가면 2에 2024승 빼기 1은 2 빼기 1은 1 곱하기 2의 23승 2의 2022승 여기 걸려있네.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은 2의 2024승 마이너스 1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둘 중에 큰 값?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의도하는 바, 객관식 보기를 보고 힌트를 역으로 유추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탄젠트 역함수 gx라는 거는 아크탄젠트 x인데 구간 0부터 1까지 n등분 시킨 문제네? 그럼 나는 n분의 k와 n분의 1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n제곱분의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시그마 g에 n분의 k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k 전체 제곱분의 n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우린 이미 구간을 0부터 1까지 먼저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n등분을 시켰기 때문에 그 임의의 n분의 k는 x가 될 거고요. n분의 1은 dx가 되는 거지. 끝이에요. 시그마의 극한, 손으로 셀 수 없는 더하기는 인테그럴로 바꾼다 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므로 이 gx가 아크탄젠트 x였고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아크탄젠트 x 미분하면 얘 다 걸려 있잖아. 그럼 덩어리의 1승이니까 이 적분한 결과는 아크탄젠트 x 전체의 제곱의 2분의 1 확인 사살까지 해보면 결과 딱 맞게 떨어지죠. 구간은 0부터 1까지 0 넣으면 0이네. 2분의 1 곱하기 아크탄젠트 1은 4분의 파이 그거의 제곱 16분의 파이 제곱 최종 답은 32분의 파이 제곱으로 답이 결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의 값을 적분하래요. 자, 여러분 이런 적분, 삼각형 적분 할 생각 없습니다. 우린 그냥 덩어리 적분 가겠습니다. 왜? 얘가 덩어리였을 때 미분한 결과가 걸려있으니까. 그러면
1-x제곱에 차수 하나 증가하고 역수 내려오죠. 그럼 미분하면 얘 미분해서 확인하면 숫자 2분의 5 내려와 전체 2분의 3승 곱하기 속미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없어. 왜? 원래 식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겠지. 근데 이 마이너스 역할도 둘의 위치를 바꿉니다. 0이라고. 그러면 5분의 1에 0 들어가면 1 나오겠네. 빼기 2분의 루트 3이 들어가면 1 빼기 4분의 3 되나? 매 2분의 5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5분의 1에 1 마이너스 얘 4분의 1이었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인 거고 그럼 2분의 1의 제곱의 2분의 5승은 2분의 1의 5승으로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3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1은 32분의 32라고 정리해주면 분자는 31이 되고 5 곱하기 32라는 숫자로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 32였으니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보기. 지금 31의 분자값은 하나밖에 없고 분모 정리하면 160 나오네요. 160분의 31. 답은 이렇게 덩어리 적분으로 즉 치환 적분하지 않는 우리는 한 방에 가는 적분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 19번. 해당하는 범위를 보자마자 이거 치환 적분하는 적분 변수 변환 문제네. 그래서 x 플러스 1을 u라고 치환하겠습니다. y-2x를 그냥 v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이 피적분 함수는 루트 u 이 값은 v였죠? v의 제곱 곱하기 야코비안 행렬식에 우리는 알아. 얘네가 1차식이기 때문에 야코비안이 무조건 숫자로 떨어질 거라는 걸. 그러면 du, dv. 자, u의 범위 숫자 0부터 1까지. v 범위 숫자 0부터 1까지입니다. 그럼 야코비안 행렬식이라는 것은 항상 식을 기준으로 기존 변수 xy를 새로운 변수 UV로 미분하는 건데 그거의 역수에 해당한다면 UV를 XY로 미분하는 거는 서로 역수관계에 놓여 있어. 그럼 야코비안 인버스는 U를 X로, U를 Y로, V를 X로, V를 Y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야코비안 값은 야코비안 인버스가 3이 나왔으니 야코비안의 행렬식은 3분의 1이 나오겠네. 서로 역수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해서 이 값은 3분의 1이래요. 그럼 이제 푸비 정리에 의해서 0부터 1까지 루트 u의 du 0부터 1까지 v 제곱의 dv 바로 적분 들어갑니다. 루트 u는 u의 2분의 1승 적분하면 u의 2분의 3승에 3분의 2 1 넣고 0 넣습니다. 자, v제곱은 3분의 1에 v3승 1 넣고 0 넣으면 끝났어요. 그래서 답은 27분의 2 이렇게 답이 결정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단위원을 반식의 방향으로 매개화한 곡선 C에 대하여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이네. 근데 C가 폐곡선이래. 그러므로 그림 정리에 의해서 블라블라 dx 블라블라 dy pq 세팅하면 qx 마이너스 py의 dx dy로 풀어내는 게 그림 정리였잖아. 해서 q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왜 곱미분해야 되겠네? 2의 x 플러스 y, xy죠. xy승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x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x로 미분하면 y제곱 마이너스 p를 y에 대해 미분하면 또 곱미분 들어가나? 2의 xy 플러스 xy의 2의 xy승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사라질 건 사라지고 사라질 건 사라지고 남아있게 된 거는 반지름 1인원 의 내부에서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dx dy만 남게 된 거네요. 그러므로 이제 극좌표로 치환하게 되면 r 3승의 dr d세타 푸비 정리에 의해서 2파이 나올 거고요. 4분의 1의 r의 4승 해서 이 값은 2분의 파이로 답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내는 과정에서 엄청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유형이 바로바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면서 얘는 그림 정리야. 얘는 방향도 함수야. 뭐야?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와야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시간이 오래 걸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계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내가 유형 파악이 잘 안 되는 건지를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형을 내가 잘 외우는 방법은 기본서를 충실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념을 익힌다가 아니라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거야.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해가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과 문풀은 별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둘은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 시험지 가지고 여러분 점검 잘 하시고 빠른 속도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험들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기본서 충실하게 하시고 오류는 교재 잘 파악해서 여러분 꼴로 만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안녕.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